오늘은 냉한대 기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회고사 전 마지막 거꾸로 영상이고요. 그 다음 시간은 강의식으로 진행할 거니까 편하게 오면 됩니다. 먼저 냉대 기후는 기온의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입니다. 연교차가 크다 보니 즉 겨울은 몹시 춥고 여름은 짧은 편이고요. 소나무를 보면 잎이 어떻게 생겼죠? 침처럼 생겼죠. 그런 소나무처럼 잎이 침처럼 생긴 이런 나무들이 추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이런 침처럼 생긴 잎 모양의 나무들이 냉대기후에 많이 보여요. 그래서 냉대기후의 침엽수림대를 타이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냉대기후의 토양은 포도졸이라고 하는데 색깔부터 회백색입니다. 즉 색깔부터 되게 척박한 느낌이 들죠. 춥다 보니까 회백색의 척박한 산성토양인 포도졸이 분포합니다. 그리고 냉대 기후는 크게 냉대 수분, 냉대 겨울 건조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냉대 겨울 건조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겨울이 건조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대 기후는 최난월 10도 미만인데 툰드라랑 빙설은 차이가 둘 다 10도 미만인 것 같지만 툰드라는 최난월이 0도 이상은 됩니다. 하지만 빙설은 0도 미만이 되죠. 최난월 평균이 0도 미만이고요. 툰드라는 최난월이 평균 0도 이상이기 때문에 짧은 여름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짧은 여름이니까 그때는 좀 비가 오겠죠. 그래서 그때 비가 오고 조금 따뜻합니다. 그때 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풀과 이끼류 등이 자라고 이런 것들을 툰드라에서 술록이 사는데 술록 먹이로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 빙설은 1년 내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빙하 지형은 크게 극지방, 고산지역, 빙기대 빙하로 덮여있던 지역에 분포하는데 빙하가 깎은 지형, 빙하 침식 지형, 빙하가 쌓은 지형, 빙하 퇴적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빙하 침식 지역을 볼게요. 권곡이라고 해서 아래 그림 볼게요. 이렇게 반원 모양의 움푹 파인 땅, 와지가 움푹 파인 땅이거든요. 계곡 상류에 움푹 파인 반원 모양의 와지를 권곡이라고 하고 이렇게 권곡들이 계속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권곡이 생기고 하면은 꼭대기는 이렇게 뾰족한 봉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마테호른이라고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관광 많이 가는데 그게 바로 이 호른입니다. 그리고 U자 모양으로 생긴 계곡인데 빙하가 깎아서 만든 U자 모양의 계곡이고 거기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피오르 해안이 됩니다. 그림을 좀 더 보면은 빙하가 내려오면서 주변을 옆을 깎고 아래도 깎아요. 워낙에 힘이 세다 보니 그래서 U자 모양의 계곡이 형성됩니다. U자 모양. 그리고 여기에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생기는 해안은 피오르 해안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퇴적 지형 보겠습니다. 빙하가 쌓아서 만든 지역인데 예전에는 빙하가 여기까지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빙하가 훑고 지나간 자리에는 당연히 빙하 아래에 있는 자갈, 모래 등이 쌓여 있겠죠. 그런 평원을 빙력도 평원이라고 하고 그 빙력도 평원은 원래 여기 어디까지 이 모레인이라고 하는 것이 빙력도 평원의 말단부에 빙하에 의해 운반된 물질이 퇴적된 지형인데 바로 이 모레인은 과거의 빙하가 여기까지 왔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식도 됩니다. 그래서 이 모레인을 통해서 과거 빙하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 있고 지금 후퇴하는 빙하라고 써져 있는데 빙하가 사람 생물도 아니고 실제 후퇴하는 것과 그거 아니겠죠. 원래 여기까지 있던 빙하가 이제는 지구온난화가 되고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녹아요. 그래서 원래 여기 있었던 빙하가 녹아서 마치 뒤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빙하가 후퇴하니까 이제 빙하 아래에 있던 지역들이 드러나죠. 그게 바로 빙력도 평원인데 빙력도 평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타원형의 퇴적물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빙하가 이 드럼림만 보더라도 빙하가 이 방향으로 이동했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빙하호는 빙하가 녹음물이 고여 형성된 호수고 에스커는 빙하 밑을 흐르면서 형성된 제방은 뚝이거든. 뚝 모양의 퇴적물. 즉 우리가 뚝 홍수가 나면은 주변으로 하천이 물이 넘치잖아요. 그것처럼 빙하가 녹은 물, 이 융빙수가 이제 넘치면은 거기 똥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에스커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에스커고요. 에스커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분급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급을 분리가 된다. 급이. 즉 빙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빙하에 의해 형성된 지형 같은 경우에는 빙하가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그 땅을 이렇게 쓸고 올 때 자갈, 모래, 뭐 점토할 것 없이 막 섞여가지고 휩쓸려 내려오는데 그래서 빙하에 의해서 쌓이면 보통은 분급이 불량합니다. 여러 암석들이 섞여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융빙수처럼 하천 이런 융빙수 같은 경우에는 넘칠 때 주변에 뭐 무거운 것들 자갈이 먼저 여기 쌓이고 더 멀리 가면은 뭐 이제 모래가 쌓이고 점토가 쌓이고 이런 식으로 급이 나뉘어서 이렇게 모래, 자갈 등등이 이렇게 쌓이는 것. 이게 그러면서 뚝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급이 양호하고 주비가 지형 같은 경우에는 툰드라 지형 생각하면 돼요. 즉 툰드라 기후 지형. 짧은 여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었다 녹았다. 그게 반복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녹지 않는 영구 동토층, 말 그대로 1년 내내 얼어있는 층이 있고 그 위에 짧은 여름에 일시적으로 녹는 층인 활동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활동층이 어떻게 되냐? 더울 때는 이런 식으로 땅이 팽창돼요. 그래서 올라왔다가 또 땅이 이제 추워지면 땅이 다시 이제 수축했다가 뭐 이러면서 땅이 위아래로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죠. 위아래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니까 주변에 자갈은 자갈끼리, 뭐 모래는 모래끼리 이런 식으로 구조적 모양의 특이한 토양이 형성이 돼요. 그걸 바로 구조토라고 하고 그래서 구조토는 분급이 일어나서 형성된 다각형의 지형이고요. 얼었다 녹았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산지 사면에서는 이 활동층이 경사면을 따라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솔리플럭션이라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다 왔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냉한대 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을 볼 건데 냉대 기후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곳이서나 밀 같은 경우에는 춥든 아니면 건조하든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밀 농사 많이 짓고요.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타이가 지대 중심으로 목재 및 펄프 공업이라고 있는데 아까 침엽수림 지대를 타이가 지대라고 했었어요. 냉대 기후에서 나오는 이 나무가 이렇게 생겼는데 침엽수림 때 여기 나무들인데 특징이 뭐냐면 가공이 쉬운 연한 목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펄프 재질, 우리 뭐 종이 이런 거 만드는 거는 냉대 기후 나무로 사용하고요. 타이가 나무. 그 다음에 열대 기후에도 큰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 열대 기후는 연목이 아니고 되게 단단한 그 목재다 보니까는 가구 만드는 데 많이 쓰여요. 그래서 기후대에 따라서 나무도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배웠던 뭐 피오르 등도 있고요. 한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특히 ET, 툰드라 기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순록을 유목한다. 아까도 설명했고요. 그 다음 지금 툰드라 기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짧은 여름이 있어서 토양층이 녹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냐? 만약 땅 위에 바로 집을 짓게 되면 땅이 얼었다 녹았다면서 또 아까 움직인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위에 있던 집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볼게요. 우리 열대기후에서 배웠던 고산가옥 있죠. 땅에서 떨어져서 짓는 가옥. 여기 한대기후에서도 툰드라에서도 고산가옥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유가 다르죠. 여기는 토양층이 녹아서 가옥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땅의 기둥을 받고 지표면에 띄어서 집을 짓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한대기후에서는 뭐 오로라 등도 볼 수가 있습니다.